오늘은 부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는 상태, 부자는 그 상태를 가진 사람, 돈은 그 상태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는 삶을 주도하는 태도이며 마음의 상태이자 행동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이의 좋은 글 정원입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영감을 더하세요. 지금 당신의 삶이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 않다면 바꿔야 할 것은 환경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수백 명의 위대한 성공자들을 만나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부를 이루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가? 그리고 그 답을 13가지 원칙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제 그 13가지 원칙을 따라 당신의 내면을 여행할 시간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에게 숫자를 불러주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 안에 부의 씨앗을 깨우는 말들을 전할 것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그리고 깊이. 당신의 삶을 바꿀 단 하나의 원칙이 이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의 부가 시작되는 곳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열망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속 불씨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막연한 소망입니까? 아니면 가슴 깊숙이 타오르는 열망입니까? 희망은 머릿속에 머물지만 열망은 가슴속에서 행동으로 번집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원하는 부의 금액을 정확히 정하라. 그 대가로 무엇을 줄 것인지 명확히 하라. 기한을 정하고 계획을 세워 즉시 행동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진술문으로 적고 아침과 저녁으로 소리내어 스스로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열망은 반복된 선언 속에서 현실이 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단 한 가지 타오르는 열망만은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윈 C. 바른스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토마스 에디슨과 반드시 함께 일할 것이다. 그것은 우연이 아닌 결정된 사실처럼 믿는 열망이었습니다. 그는 기차를 타고 에디슨의 연구소로 갔습니다. 돈도 명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꿈을 에디슨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하찮은 잡력부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년이 흐른 뒤 에디슨은 그에게 독립 판매권을 부여했고 에드윈 바른스는 마침내 자신의 열망을 눈앞의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에디슨과 일했을 뿐 아니라 함께 성공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망이 만든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명확한 열망은 우주에 신호를 보냅니다. 애매한 바람은 흐릿한 에너지를 만듭니다. 마음속 불씨는 분명한 언어로 불려질 때 비로소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당신의 열망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열망은 언제 무엇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까? 당신의 종이에 적힌 그 문장은 당신 인생의 청사진이 되어야 합니다. 열망은 꿈의 시작이 아니라 현실을 부르는 서약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마음속 확신입니다. 그 마음속 확신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는 만큼 살아갑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믿지 않는 사람은 끝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믿음은 시작점입니다. 그 어떤 재능이나 지식도 믿음이 없으면 방향을 잃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생각과 열망이 믿음과 결합할 때 현실이 바뀐다. 바꾸고 싶은 미래가 있다면 먼저 당신이 가능하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는 자신감 공식을 제시했습니다. 매우 단순하지만 수많은 인생을 바꿔온 공식입니다. 나는 내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내 열망이 현실이 될 것임을 이해합니다. 나는 내 꿈을 매일 생각하며 행동합니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나의 성공은 세상을 이롭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 아침과 저녁 소리내어 읽으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말은 그냥 흘러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잠재의식에 스며드는 명령입니다. 당신이 자주 말하는 문장이 곧 당신의 믿음이 되고 당신의 믿음은 곧 당신의 선택과 행동을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운이 없어. 나는 부족해. 이 말은 잠재의식에 새겨지고 당신의 현실을 조용히 그 말대로 바꿉니다. 그러니 바꾸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 나는 반드시 해낼 것이다. 이렇게 말들이 반복되면 뇌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의 뇌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이 걸어가는 모든 길의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문이 닫히면 창문을 찾습니다. 길이 끊기면 스스로 길을 만듭니다.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믿음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다짐하고 훈련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현실이 당신 앞에 와 있을 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한 줄의 믿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세 번째 원칙, 자동 제한입니다. 그것은 잠재의식에 말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번 자기에게 말을 겁니다.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속삭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속삭임이 부정적이면 당신의 하루도 흐릿해지고 그 속삭임이 긍정적이면 당신의 하루는 방향을 찾게 됩니다.
나폴레온 힐은 그것을 자동 제한 오토서제션이라 불렀습니다. 당신이 반복해서 말하는 문장이 곧 당신이 살아가는 현실의 대본이 됩니다. 잠재의식은 논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과 반복에 반응합니다. 즉, 감정을 실은 말이 잠재의식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자신의 열망 선언문을 감정을 담아 소리내어 낭독하라. 그냥 읽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손에 넣은 것처럼 읽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5년 안에 1억 원을 벌 것이다. 나는 그 대가로 나의 지식과 열정을 나눌 것이다. 나는 매일 이 목표를 위해 성실히 행동할 것이다. 이 말을 매일 반복하면 잠재의식은 이것을 사실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당신의 말투, 표정, 습관, 선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반복은 마침내 현실을 설계하는 손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안 될 거야. 운이 없어.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런 말은 잠재의식에 부정적인 씨앗을 심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말들을 바꾸십시오. 나는 성장하고 있다. 나는 해낼 것이다.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 그리고 나는 이미 가는 중이다. 잠재의식은 말한 대로 믿고 믿는 대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생각은 결국 감정이 담긴 말로 표현되고 그 말은 다시 당신의 행동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아침과 저녁 당신의 꿈을 선언하십시오. 감정을 담아 눈을 감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십시오. 당신의 말이 당신의 현실이 될 시간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전문 지식입니다. 지식은 힘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지식을 접합니다. 학교에서, 책에서, 뉴스와 사람들 속에서 수많은 정보가 스쳐갑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식 그 자체는 불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일반적인 지식은 힘이 아니다. 오직 정리되고 조직되고 실행 가능한 형태로 활용될 때만 그것은 생산적 자산이 된다. 즉, 머릿속에 담긴 정보가 계획과 행동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 지식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지식은 연료입니다. 그러나 그 연료는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불씨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 지식을 목표와 연결하고 사람과 연결하고 행동과 연결할 때 비로소 그것은 방향이 됩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철강왕으로 불렸지만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철강 기술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기술자들을 모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하나의 방향으로 묶을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진짜 전문성입니다. 모든 걸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할 줄 아는 능력,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당신이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당신은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게 지금 필요한 지식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지식을 어떻게 조직하고 연결할 것인가? 나 홀로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을 모아 실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성공을 향한 시스템입니다. 전문 지식이란 박사학위나 자격증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실용적 사고방식입니다. 오늘 당신의 지식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 지식은 당신의 열망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정보는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조직화된 지식만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식은 힘이 아닙니다. 지식은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제대로 설정한 사람만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상상력입니다. 상상의 아이디어는 모든 부의 씨앗입니다. 한 줄기 생각이 세상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상상이 기계가 되고 건물이 되고 문명이 되었습니다. 부의 시작은 숫자가 아니라 아이디어에서 비롯됩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상상은 현실을 설계하는 청사진이다. 당신의 마음에 떠오른 작은 상상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설계도가 될 수 있습니다. 힐은 상상력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합성적 상상력 그리고 창의적 상상력입니다. 합성적 상상력은 기존의 아이디어, 지식, 경험을 조합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제품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용도로 재배치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창의적 상상력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순간의 번뜩임, 마치 무의식 너머에서 오는 영감입니다. 화가의 붓끝에서, 발명가의 손끝에서, 작가의 문장에서 조용히 세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두 가지 상상력 모두는 강한 열망이 있을 때 가장 빛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어떤 목표를 간절히 바랄 때 당신의 마음은 새로운 길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익숙했던 것들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상상력의 작동 방식입니다. 에디슨이 수천 번 실패를 겪으며도 발명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 그 안에는 단지 기술이 아닌 불타는 열망과 상상력의 결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상력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모든 현실은 누군가의 상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 전기, 인터넷, 스마트폰, 심지어 당신이 오늘 살고 있는 삶조차 당신이 어제 상상했던 결과입니다.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상상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상상은 나의 열망과 연결되어 있는가?
당신의 상상은 언젠가 당신의 말이 되고 그 말은 행동이 되며 결국 현실이 됩니다. 상상은 공상이 아닙니다. 상상은 창조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모든 부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조직적 계획입니다. 그것은 실현 가능한 행동의 로드맵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열망도 계획이 없다면 허상입니다. 목표를 향한 갈망은 행동으로 옮겨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돈에 대한 열망을 물리적 형태로 바꾸려면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이 필요하다. 당신의 열망이 크고 진실하다면 이제 그 꿈을 땅 위로 내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4가지 핵심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함께 실행할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혼자의 꿈은 이상에 그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뜻을 함께할 사람이 있다면 그 꿈은 현실을 밀어내는 힘이 됩니다. 둘째, 그들에게 분명한 보상을 제시하십시오. 누구든 기꺼이 함께할 수 있도록 정직하고 명확한 약속이 필요합니다. 신뢰는 리더의 가장 강력한 기반입니다. 셋째,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계획을 점검하십시오. 계획은 한 번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수정되고 정돈되어야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넷째,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팀이 흔들릴 때 계획은 길을 잃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야 비로소 목표는 생명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실패한 계획은 버려야 할 꿈이 아니라 수정해야 할 과제입니다. 모든 길이 막히는 듯 보일 때도 한 걸음 옆에 다른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는 당신이 틀렸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다른 방향을 시도하라는 초대일 수 있습니다. 계획은 유연해야 합니다. 그러나 목표만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열망은 불입니다. 그러나 그 불이 세상을 밝히려면 지도와 연료와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담아내는 그릇이 바로 계획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 계획은 구체적입니까?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을 만큼 현실적이고 분명한가요? 꿈이 크다면 그에 걸맞는 실행의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 설계도가 바로 당신의 인생을 이끄는 로드맵이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원칙은 결정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 앞에 섭니다. 그 대부분은 사소해 보이지만 어떤 결정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기도 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결정의 지연은 실패의 씨앗이다. 결정을 미루는 습관은
시간을 흘려보내고 기회를 놓치고 결국 행동 자체를 막는 벽이 됩니다. 반면 성공한 사람들은 빠르게 결정하고 천천히 바꿉니다. 그들은 두려움보다 신념을 따르며 타인의 눈보다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결정이란 완벽한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은 책임질 용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정하지 못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멈춰 있게 됩니다. 그러나 결정을 내린 사람은 비록 작은 한 걸음이라도 방향을 갖게 됩니다. 방향은 힘입니다. 그 힘이 결국 속도를 만들고 속도가 성공을 부릅니다. 결정은 항상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진짜 리더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망설이고 있습니까? 마음속에서 반복해서 떠오르는 그 일, 이미 알고 있는 그 대답, 그것을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작은 결정 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향한 문을 여는 열쇠일 수 있습니다. 실패한 결정보다 하지 않은 결정이 더 많은 후회를 남깁니다. 생각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숙고는 실행을 지연시키고 열망을 식게 만듭니다. 당신의 직감, 당신의 계획, 당신의 경험은 당신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합니다. 지금 그 한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결단은 불을 부릅니다. 그리고 행동은 그 불을 당신 쪽으로 끌어옵니다. 여덟 번째 원칙은 끈기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길은 멈춰 있는 듯하고 문은 굳게 닫혀 있으며 세상은 나만을 시험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성공은 끈기 위에 세워집니다. 당신이 아직 도착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일시적 패배는 종착이 아닌 회복의 시작이다. 실패는 잠시 주춤하는 신호일 뿐 포기해야 할 이유는 아닙니다. 진짜 실패는 멈추는 순간에만 생깁니다. 끈기는 단순한 참음이 아닙니다. 끈기는 신념을 안고 버티는 힘, 방향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가는 용기입니다. 그는 끈기를 이루는 요소로 5가지를 말했습니다. 의지, 지식, 계획, 협력, 습관. 의지는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잡게 하는 내면의 힘입니다. 지식은 바르게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정표입니다. 계획은 꿈을 현실로 연결하는 구체적인 지도입니다. 협력은 혼자보다 함께일 때 오래 갈 수 있는 동반자입니다. 습관은 끈기를 일상 속에 녹여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5가지를 함께할 때 끈기는 그저 견디는 것이 아니라 끝을 향해 나아가는 능동적인 힘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몇 번의 거절이나 패배 앞에서
자신이 틀렸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정말 원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끈기로 증명됩니다. 당신이 지금 멈추고 싶다면 한 번 더 걸어보십시오. 그 한 걸음이 기적과 평범을 가르는 경계선일 수 있습니다. 포기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겨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를 가슴에 붙잡고 오늘도 다시 한번 걸어가십시오. 끈기란 멈추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어느 날 분명히 도착합니다. 아홉 번째 원칙은 마스터 마인드의 힘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결코 혼자 이루지 않았습니다. 혼자의 힘은 강할 수 있지만 여럿의 조화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를 마스터 마인드의 힘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스터 마인드란 둘 이상의 사람이 조화로운 목적 아래 지식과 에너지를 공유할 때 생겨나는 새로운 차원의 지성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생각을 교환할 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제3의 정신적 힘이 생겨납니다. 그 힘은 단순한 합 이상의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자신의 엄청난 성공을 이 마스터 마인드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철강을 만들지 않았다. 나는 철강을 만드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일을 했다. 그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지식은 나눌수록 커지고 책임은 나눌수록 가벼워지며 창의성은 서로의 다름 속에서 피어납니다. 마스터 마인드의 조건은 단순합니다. 같은 목표, 신뢰, 조화로운 관계. 여기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누가 더 낫냐가 아니라 누가 더 함께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혼자 가려 하지 마십시오.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당신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과 더 열정적인 사람들과 더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만나 생각을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고 성장을 도모하십시오. 그 만남 속에서 당신 혼자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었던 창조의 순간이 열릴 것입니다. 마스터 마인드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성의 집합체입니다. 그 안에서는 실패가 조언이 되고 지식이 영감이 되고 관계가 자산이 됩니다. 당신 곁에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한 명의 동료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마스터 마인드의 시작입니다. 함께 할 때 우리는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 안에 당신이 찾던 해답이 있습니다. 열 번째 원칙은 성적 변화의 신비입니다. 본능을 창조력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에게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생명력을 창조하는 본능적 힘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 에너지를 성적 에너지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에너지를 전환할 수 있다면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성취를 이룰 수 있다. 성적 에너지는 단순한 육체적 충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끌림, 열정, 동기, 감정, 표현의 뿌리이며 당신의 삶을 향해 느끼는 강렬한 의지와 집중력의 원천입니다. 위대한 예술가, 발명가, 지도자들 대부분은 이 에너지를 창조의 방향으로 돌릴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사랑, 낭만, 아름다움, 열정 속에서 감각의 에너지를 창의력과 실천력으로 전환했습니다. 힐은 이것을 성적 에너지의 변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적 에너지는 억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야 할 원초적 연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창조적이 됩니다. 감정이 고조될수록 우리의 집중력과 상상력은 날카로워집니다. 이 에너지를 글로, 그림으로, 작품으로, 비즈니스 아이디어로 혹은 세상을 움직이는 말과 행동으로 전환할 때 그것은 삶 전체를 이끄는 추진력이 됩니다. 성적 본능은 인간이 지닌 가장 순수한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 고양될 수 있습니다. 힐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인간 경험 중 가장 위대한 것이다. 사랑은 무한한 지혜와 연결되는 감정이다. 감정 없이 성취는 차갑고 욕망 없이 삶은 메마릅니다. 그러나 방향 없는 감정은 자신을 태우고 맙니다. 당신이 지금 무언가에 이끌리고 있다면 그 에너지를 멈추지 마십시오. 다만 방향을 정하십시오. 그 에너지를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열망에 연결하십시오. 그리고 사랑과 이상, 창조와 행동의 통로로 흘려보내십시오. 당신은 그 에너지로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도 있고 세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창조력은 본능을 다스리는 힘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바로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11번째 원칙은 잠재의식입니다. 잠재의식은 조용한 믿음의 저장소입니다. 우리 안에는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삶 전체를 좌우하는 또 하나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잠재의식입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반복해서 말한 것을 기억하고 당신이 진심으로 느낀 감정을 저장하며 당신의 행동과 선택을 조용히 이끌어가는 내면의 엔진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합니다. 잠재의식은 유휴 상태로 남아있지 않는다. 그 안에 심겨진 감정과 믿음은 언젠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난다.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말하느냐, 무엇을 믿느냐, 어떤 감정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잠재의식은 그에 맞는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이곳은 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무엇을 얻게 될지가 달라집니다. 긍정적인 생각, 감사하는 마음, 용기를 주는 이미지, 구체적인 열망의 문장, 이 모든 것이 잠재의식의 언어입니다. 반면 두려움, 의심, 질투, 무기력, 이런 감정도 역시 잠재의식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잠재의식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자주 떠올리는 것, 감정을 실어 반복하는 것에 충실히 반응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잠재의식에 말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좋은 말로 밝은 감정으로 말해야 합니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 나는 충분한 사람이다. 나는 오늘 더 나은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들이 반복될 때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메시지를 현실화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잠재의식은 무한한 지혜와 연결된 통로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직감을 얻고 갑작스러운 해결책을 떠올리며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선택을 용기 있게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심은 씨앗이 자라는 순간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무엇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감정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잠재의식은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내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이 빛이 되도록 오늘도 좋은 생각, 선한 감정, 선명한 열망을 심어주세요. 잠재의식은 당신이 믿는 세계를 당신 앞에 펼쳐 보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2번째 원칙은 뇌입니다. 생각이 곧 에너지가 됩니다. 당신이 지금 떠올리는 한 가지 생각, 그것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진동하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생각은 형체가 없지만 그 에너지는 분명 존재합니다. 당신의 뇌는 그 생각을 전송하고 수신하는 안테나와 같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고도로 정교한 송신기이며 우리는 생각을 통해 무한한 지혜와 연결된다. 이 말은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떠올리는 생각은 특정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으며 그 진동은 비슷한 파장을 가진 사람과 기회, 정보들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늘 불안한 생각을 한다면 그 불안은 당신 주변의 에너지장을 흐리게 합니다. 반대로 희망과 확신을 품은 생각은 당신을 더 밝은 흐름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파동, 사고의 진동입니다. 많은 위대한 인물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늘 한 가지 생각을 반복했고 그 생각을 감정과 함께 믿었으며 그 믿음을 행동으로 실현했습니다. 생각이 에너지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사고를 함부로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집중하고 정제하며 의도적인 방향으로 사고를 설계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어느 순간 창의적인 영감이 되어 예기치 못한 형태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해답이 갑자기 떠올랐어. 그 순간은 사실 당신의 뇌가 무의식 속에서 지속적으로 파동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늘 깨어 있습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당신의 열망을 기억하고 그것을 향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더 나은 생각을 선택하십시오. 나는 가능하다. 나는 연결되어 있다. 나는 내 생각으로 내 삶을 만든다. 이 믿음을 오늘 반복하십시오. 그 믿음이 진동을 만들고 그 진동이 길을 열고 그 길이 현실이 됩니다. 생각은 에너지입니다. 당신의 뇌는 그 에너지를 세상에 전달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13번째 원칙은 제6의 감각입니다. 그것은 직감, 즉 말없는 지혜의 언어입니다.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 우리의 선택을 이끕니다.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이상하게도 정확히 옳았던 판단. 그것이 바로 제6의 감각, 다른 말로 직감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 감각을 무한한 지혜가 우리에게 말을 거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결코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주 은밀하게 이 길이야, 지금이야, 멈춰야 해 라고 속삭입니다. 제6의 감각은 경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지혜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의 무의식이 축적한 모든 정보, 그리고 잠재의식과 우주의 흐름이 한순간에 교차하며 전해주는 영감의 불꽃입니다. 많은 위대한 리더들과 창조자들이 중요한 순간에 이 감각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느꼈다. 마음이 그쪽으로 끌렸다. 왜인지 몰라도 거기엔 확신이 있었다. 이 감각은 훈련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매일 좋은 생각과 감정을 잠재의식에 심고 사고의 진동을 맑게 유지할 때 그 신호는 점점 선명해집니다. 직감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오랜 시간 축적한 내면의 정직함이 삶과 대화를 나누는 순간입니다. 이 감각은 당신이 절실할 때, 당신이 진심일 때,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조용할 때 깨어납니다. 그러니 가끔은 혼잡한 생각을 멈추고 말을 줄이고 조용히 당신 내면의 속삭임을 들어보십시오. 그 속에는 이성도 감정도 설명하지 못하는 진짜 방향이 숨어 있습니다. 제6의 감각은 어쩌면 당신 안에 가장 오래된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가장 진심일 때 가장 또렷하게 말을 걸어옵니다. 마무리입니다. 이제 당신의 생각이 현실이 됩니다. 당신은 어떤 부를 원합니까? 부는 단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확신, 행동하는 습관, 그리고 자신의 삶을 향한
책임감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마음으로 믿고 상상하고 행동한 것은 언젠가 현실로 나타난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의 열망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열망을 위해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당신은 생각이 단순한 공상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망은 방향이 되었고 믿음은 연료가 되었으며 끈기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이 13개의 원칙은 결코 과거의 유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이자 당신의 도구입니다. 이제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반복하십시오. 계획을 세우고 말로 새기고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실현하십시오. 당신이 머무는 곳이 어디든 당신의 생각이 맺히는 곳이 부의 출발점입니다. 생각은 에너지입니다. 감정은 방향입니다. 습관은 현실을 만듭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을 당신의 첫 문장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낼 것이다.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